자, 이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아, 근데 먹을 수가 없는데 속이 좀 쓰려서. 얘 먹으면 딱 ASMR인데. 그쵸? 자, 시작해봅시다. 389번은 그 뭐더라? 감소에 대한 증명 문제거든요. 그냥 빈칸 넣기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칸 넣기 한번 하시고, 그렇지, 빈칸 넣긴 해야 되겠지? 빈칸 넣긴 해. 나왔다. 자, 이제 389번부터, 아니 390번부터 봅시다. 2차 함수와 3차 함수가 있고 그래프가 딱 나와 있어. 감소하는 구간을 물어봤는데 당연히 우리가 증가감소는 H'X로 보는 거야. H'X를 보는 거죠. 그러면 F'X가 되고 G'X가 되고요. 이 그래프 자체는 F하고 G'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뭘 찾으면 되냐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H'X, F'X에서 G'X를 뺐을 때 0보다 작은 애가 잠깐만 F가 핑크 그 다음에 G가 하얀색 G'이 그러면 잠깐만 핑크에서 하얀색을 빼야 돼. 핑크에서 하얀색을 빼서 음수인 건 여기. 즉 B보다 작으면 되겠네. B보다 작은 게 없다. B보다 작은 게 없어. 그러면 반대편 A보다 큰 거. 아, 여기 이렇게 E보다 큰 거.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B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2에서 무한대. 네. 근데 나와 있는 게 5번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5번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배운 정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옵니다. 어떤 패턴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몇 문제는 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임의의 두 실수 이런 말 조심해야 되니까 문장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를 봐야 된다. 임의의 두 실수라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임의의 두 실수,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었을 때 아무거나 두 수를 내가 선택했을 때 그게 감소해야 된다는 소리야. 즉 계속 감소해야 된다는 소리야. 감소만 해야 된다는 소리야. 알았죠? 그래프가 감소만 해야 돼. 이렇게 감소만 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이런 그래프여야 돼. 아니면 이런 그래프여야 되니까 0 되는 거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 그래프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감소만 계속 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지금 A가 음수다 보니까 그래. 최고 차이 계속 음수여서 감소만 계속 한다든지 이렇게 감소만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F'X가 어떻게 된다고? X축에 접한다고. 아, 아니다. 쏘리. 이렇게 된다고. 이 참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되겠죠. 붕 뜨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얘네들은 F'X의 판별식이 뭐보다 작으면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요겁니다.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 그래서 우리는 F'X를 구하면 되죠. F'X. 첫 번째 문제니까 그래도 볼까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 4분의 d, b'의 제곱, k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가 3개나 있다. 그러면 3k 플러스 6, 여기 0보다 작거나 같다. 끝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의 개수를 세주시면 될 것 같죠? 자, 봅시다. 이제 392번은 어디다 밑줄 그으면 돼? 1대1 대응. 1대1 대응. 똑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문제가 완전 똑같지. 그런데
문장 자체가 1대1 대응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또 뭐라고 써야 돼? F'X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또 쓰면 되는 거야. 1대1 대응,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감소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1대1 대응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도 F'X를 너희들이 구하고 걔네들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는 거야. 위아래 같은 문제인데 지금 문장만 다른 거야. 같은 문제인데 문장만 다른 거야.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감소만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만 한다만 되어 있으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푸는 건 지금 어떤 거냐? 이미 3차함수 모양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누가하고 안 만나게 하면 되냐면 걔네들의 미분계수가 x축하고 그냥 한 점에서 접하거나 만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이든 증가만 하든 감소만 하든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뜨게 돼 있고 이 그래프는 지금 감소하는 무조건 그래프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무조건 감소하는 게 뜨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우리는. 근데 이제 아마 이거 해설을 보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해야 돼? 감소가 맨날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감소만 맨날 해야 돼.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긴 해. 봐봐. 감소만 맨날 해야 돼 라고 하면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항상 감소해야 되니까. 모든 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내가 F'X를 그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 얘를 곱하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6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저 그래프가 이게 이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2차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해석도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나는 그냥 이쪽으로 그냥 다 밀고 가버려. F'X의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극대극소가 안 갖는다. 이거와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2번은 뭐 감소만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시고 F'X의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번입니다. 다시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지금 다 똑같은 말. 순서대로 하나씩 다 똑같은 말.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말들은 뭐야?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멘트들 그대로 계속 나와 있는 거니까 결국 F'X를 구한 다음에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391, 392, 393번이 다 똑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394번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394번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보시죠. (394번부터는) 뭐가 달라지냐라고 이야기하면 fx가 주어져 있고 닫힌 구간에서 감소하면 돼. 나머지는 필요 없어. 저 fx가 마이너스 1하고 1 저기 있는 닫힌 구간에서만 감소하면 돼.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서만 감소하면 돼. 그럼 우리가 일단은 미분을 하겠죠. F'X가 얼마냐면 6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얼마냐면 2a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a 이렇게 됩니다. 맞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감소하면 된대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감소하면 된대. 이면 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감소해야 되니까 저 F'X가 저 안에서 음수여야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음수이려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A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되냐면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F'-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구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축방이 확실하게 알아. 예를 들어서 x가 뭐 2분의 1이야 라고 하면 너희는 누구만 판단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일 때만 판단하면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알면, 확실하게 얘가 더 큰지를 알면 한쪽만 해봐도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A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둘 다 해봐야 돼. 근데 동시에 만족해야지. 이해됐죠? 그래서 F'-1이 0보다 작고 F'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394번은 이런 정도로만 체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게. 395번은 살짝 다른데, 이 살짝 다른 거를 한번 보자고. 이 394번은 감소니까 좀 특정돼 있단 말이야. 저 음수인 부분이 딱 저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395번이 살짝 보시면, 우선은 미분하겠지. F'X를 구할 거야. 그러면 얼마냐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2-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라고 2에서 증가하도록이야. 저 범위 안에서 증가만 하면 돼. 저 범위 안에서 증가만 하면 돼. 그쵸? 저 범위 안에서 증가만 하면 돼. 이거는 살짝 구별해 줘야 돼. 왜냐하면 방금 전에 감소할 때는 싹 하고 얘가 제일 작고 양쪽에서 크기 때문에, 얘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무조건. 안 그러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일단 축방이 A인 걸 알죠? 축방이 A인 걸 안단 말이야. 우리가 F'X 축방이 A인 걸 알아. 그럼 X가 A인데 범위가 마이너스 2라고 2가 이쪽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만? 이 노란색만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예요. 됐죠? 언제요? A하고 2하고 비교했을 때 이럴 때요. 그럼 이 조건까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A가 2보다 작으면 F' 얼마가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맞죠? 쟤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당연히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A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2가 여기에 있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냐면 꼭지점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꼭지점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어느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A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쟤는 A가 2보다 클 때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렇게. 근데 A의 범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런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 A가 2보다 클 때고요. A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기서는 이렇게 가죠. 여기에 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노란색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구만 체크하면 되냐면 F'-1만 체크하면 되는 거고, 이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겁니다. 등호는 뭐 너희들이 편한 대로 아무 데나 붙이시면 됩니다. 이해됐냐? 밑에 등호.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결국은 세 개로 나눠야 되고 그 각각의 부등식이 다 만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는입니다.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이렇게 가죠.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산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간을 나눠서 해야 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394번은 그냥 둘 다 아무 생각 없이 대입하면 끝나는데 얘는 좀 살짝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 녀석만 조금 잘 봐봐. 395번을 내가 다 당연히 안 풀었겠죠? 근데 다 안 풀었습니다. 구간만 나눠놓고 풀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그랬을 겁니다. 구간만 나눠놓고
하는 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나머지는 산수 한번 해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396번. 사실 원래는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나와 있어. 알았죠? 어디다 너희는 밑줄을 긋냐면, 뭐 사실은 다 밑줄 그어져 있어야 되긴 하는데 요거는 조금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그 너희가 증가감소 했던 문제 있잖아요. 물론 계속 연달아서 증가감소가 있기 때문에 증가감소에 대한 계속 멘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 세 문제 있었고 이 뒤쪽에 다시 세 문제가 배열되어 있고 방금 위에 두 문제 또 했었죠. 그 다음에 얘입니다. 말이 달라진 거야. 그냥 똑같은 표현이야. 이걸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냐?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fx의 최소값을 gt라 하자. 이런 멘트들은 들어봤을 거리요. 들어봤을 거리요? 그쵸. 뭐냐면 이런, 잠깐만, 이런 그래프 옛날에 본 적 있나? 최소값? 아, 말이 안 되는데? 최소값. 왜 맞나? 잠깐만. 최소값. 그쵸. 싹싹싹 이렇게. 뭐 이런 문제를 봅시다. 이런 거 할 때 이게 fx야. 예를 들면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거 굳이 안 그려도 되고 이해되면.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멘트는 뭐냐면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의 최소값을 gt라 하자. 그럼 내가 gt를 노란색으로 표현할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gt를 노란색으로 할 거야. 그럼 봐봐. 만약에 여기가 t가 있다고 쳐봐. 그럼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소값은 누구냐면 그 t일 때야. t일 때 최소값이라고. 당연히 여기가 만약에 t1이 있고 얘가 t2가 있으면 이때도 최소값은 얘가 돼. 왜냐면 얘가 더 작아지니까. 만약에 여기 극소값에 가면 t3가 되면 이때 여기 최소값이 돼. 무슨 말이냐? t3 전까지는 계속 fx하고 gt하고 똑같다고. 왜냐면 그 점, 딱 경계가 되는 점보다 작거나 같을 때 걔가 최소야. 경계가 되는 애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최소야. 경계가 되는 애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최소인 거야. 그러니까 그 점이 계속 최소값인 거지. 계속 최소값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t가 살짝 올라갔어. 얘가 t4야. t4가 됐을 때는 t4는 이 점이고 얘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소값은 얘란 말이야. 그러면 핑크색은 어디에 나타나야 되면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 거야. 이 값하고 동일해야 되니까. 최소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t5가 있어. t5가 있더라도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최소값이에요. 왜냐하면 얘하고 얘를 비교했는데 얘가 더 작으면 얘가 나타난다는 게 이 함수의 특징이야. gt하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나오냐면 쭉 나오겠지. 맞아요? 쭉 나온다고. 얘는 안 나오겠지. 여기 있는 값들은 누구보다 크니까, 얘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다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t6가 여기에 있으면 이번에는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가 더 작으니까 얘가 나타나겠지. 그럼 결국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fx는 하얀색, fx는 하얀색, fx는 하얀색, gt는 노란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 봐라. 근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ft하고 gt가 성립해야 된대. 자, 이 앞에는 정의. 내가 gt를 이렇게 정의할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해. 알았지? 엄청 중요해. 이거 막 문장을 되게 막 2차부터 바꾸니까. gt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gt를 뭔지 알아야 돼. 노란색이 gt야. 모든 실수에 대하여 gt하고 ft하고 같아야 돼. 안 같아. 하얀색하고 노란색하고 지금 안 같잖아. 하얀색하고 노란색하고 지금 안 같다고. 왜 안 같아? 얘가 있어서. 올라가는 애가 있어서 안 같은 거야. 그럼 올라가는 애가 없어야 되겠지. 올라가는 얘가 없으면 같아진다고. 나머지는 다 같잖아. 이 녀석이 그런 거야. 볼록 올라가는 애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쟤는 이 노란색을 없애야 되니까 나의 fx가 이런 식이 나와야 돼. 아, 감소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뜻이야. 감소만 하게 되면 계속 똑같아지겠지. 됐습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딱 되면 여기가 최소값. 딱 되면 여기가 최소값.
계속 최소값. 그러니까 노란색과 하얀색이 일치하게 된다라는 뜻이지. 계속 감소만 해. 그러면 계속 감소만 해야 돼. f'x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하면 되는 거지. 끝이야. 똑같은 표현을 저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너희는 결론적으로는 f'x를 구한 다음에 판별식을 구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하면 끝난다는 뜻이야.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 좀 저 개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개념은 꼭 아셔야 됩니다. 계속 나오는 편입니다. 이것도 좀 알고 계시고 언제 이 하얀색과 노란색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를 아셔야 그래야 노란색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겠죠. 계속 감소만 해야 똑같아진다. 그래서 396번이 증가감소 문제에서는 마지막 문제인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니까 제일 어려운 걸 보통 우리가 마지막에 넣어놓잖아. 그 유형에서. 그래서 396번이 제일 어려운 거고 만약 이해하면 쉬운 거고 아직도 요 말 뜻 이해 안 되면 꼭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 알았지? 이 말 뜻이 이해가 안 되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396번입니다. 증명은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빈칸 채워 넣어 보세요. 지금 이제 뭐 하냐면 우리가 극대극소 첫 번째입니다. 나 여기까지만 한다 그랬더니 끝나면 시험 봐야지. 아, 시험 보면 좀 그래? 아, 책을 마무리할 시간을 줘? 아,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fx가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져.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말이 뜨면 x는 2에서 극소값, 극대값을 가져. 조건 두 개. x는 2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가져. 조건 두 개. 뭔 말이야? 극소값은 함수값이니까 f의 2가 3이야. 두 번째, 극소값을 가지려면 f'2가 0이야. 이렇게 두 가지. 알았죠? f'x가 에서 함수값 f의 2는 3이고 f'2가 0이야.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식이 복잡한데 이 녀석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접방을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자, 이럴 때 보통은 이렇게 놓는 게 좀 더 편해. gx는 x의 제곱 플러스 2에다가 fx 이렇게. x는 2에서인데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y-y1은 g의 2는 g'2에다가 x-2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맞지? 요게 y-y1은 기울기 x-x1이다. 이게 gx일 때. 그래서 2, g의 2에서 첫방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거 우리 많이 하잖아.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거 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극값 개념이 있는데 접선의 방정식도 해달라는 거야. 즉 극값과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치? 그러면 극값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 니들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g의 2값 알아야 돼. g의 2 여기서 바로 넣으면 되겠지. g의 2 이렇게 되면 2, 4, 6 f의 2, fa가 3, 18 이렇게. 그래서 ga가 18. 좋아. 그 다음 내가 이제 g'2를 알아야 되니까 미분해야 되죠. g'x는 곱미분이죠. 2x f의 x 그 다음 플러스 x의 제곱에 플러스 2의 f'x 곱미분 이렇게. 그래서 g'2를 알면 되죠. 그러면 4 f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6 f'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죠. fa가 3이니까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g'이 g를 알면 따다당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이 정도 보시죠.
그래서 이건 접선의 방정식과 극값, 극값이 주어지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거냐, 뭐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99번은 네, 뭐라고 제가 방금 극값이 주어지면 조건 두 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극값이 주어지면 조건 두 개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이런 풀이할 때 이렇게 쓰겠죠.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6을 가질 때 라고 하면 너희는 당연히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f의 마이너스 1은 6이 된다. 이렇게 쓰고 산수 안 하면 망함의 지름길이야. 알았지? 선생이야. 아무 생각 없으니까 이렇게 쓰고 끝나겠지.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풀다가 망했다고. 나도 고등학교 때 미적분 배웠어. 시험도 받고. 알았지? 그 문제 풀 때 어떻게 했냐? 우와, 개 쉬워. 이렇게 했지. 와, 저걸 누가 못 푸냐? 막 이러면서. 근데 저걸 안 해보잖아? 그럼 시험 시간에 산수가 안 된다. 알았지? 갑자기 막 이상한 숫자 막 나오고 막 분수 나오면 막 헤매. 우와, 분수 나왔어. 틀렸나 봐. 막 이러면서.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꼭 연립방정식 같은 거 다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다시 극소값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얼마나 세이브가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극소값 가져야 되니까 뭘 찾아야 되는 거지? 한 점 더 찾아야 돼. 극소값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하고 여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6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너희들은 이 점, 미분계수가 0된 점 하나 더 찾고 그때 y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함수 개형 딱 저렇게 그리면 뭐 대충 느낌 옵니다. 뭐 구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고요. 자, 이거 조건 4개나 찾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벌써 400번인데 나 412번까지밖에 안 할 건데. 이게 지금 극대극소 기본이야. 우리가 이제 3차 함수가 있는데 이게 증가하는 3차 함수인지 감소하는 3차 함수인지 모르겠어. 증가하네. 뭐 대충 이렇게 된다고 차 모르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1에서 틀렸다.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갖는다는데 틀렸네. 에이.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겠냐? 안 그려도 돼.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그려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갔는데 아까 설마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예요. 이런 사람은 없겠지?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치? 에이 설마.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값을 알려주지 않았어. 그 값을 알려주지 않았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하고 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9라고 알려줬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직선의 기울기가 9다. 이렇게. 이 녀석의 직선의 기울기가 9다. 얘의 기울기가 9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이 f의 0이 1이다라는 조건이 있고 미지수 하나 해결. 알았죠? 두 번째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다. 두 개 해결. f 프라임 2가 0이다. 세 개 해결. 그럼 하나 더 해결해야 돼. 그치? 그 녀석이 당연히 이 녀석입니다. 9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 빼기 1분의 기울기 구해야 돼. 얼마냐면 f의 2 빼기 f의 마이너스 1이 9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f의 2 빼기 f의 마이너스 1이 27이다. 이렇게. 그래서 조건. 몇 개? 4개. 3차식이니까 당연히 fx가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근데 저기 f의 0이 1이니까 d가 일단 해결되고 그 다음에 미지수 3개, 식 3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얘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가 되고 얘가 3a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있는 거야. 알았죠? 얼마냐면
x 더하기 1, x 빼기 2 이렇게. 그래서 이게 f 프라임 x가 돼. 알죠? 0 되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누가 어떻게 잘하느냐, 그런 그 정도 차이입니다. 만약에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미분한 다음에 나는 그렇게 안 할 건데 라고 하면 조금 더 미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살짝 짜증납니다. 알았죠? 미지수가 살짝 더 많아지니까 짜증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f 프라임 x가 되고 3ax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2bx가 되고 c 이렇게도 쓸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3의 2에 어떻게 적어야 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b하고 c를 다 a로 바꾼 다음에 해야 조금 더 편해지겠죠? b하고 c가 a로 바뀌어야 이식 넣었을 때 편하겠지. 그냥 여기다 아무 생각 없이 넣어버리면 좀 더 귀찮아지잖아.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모두 다 찾아야 되는 게 400번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실까요? 400번. 네. 가보죠. 그 다음에 401번입니다. 딱 보시면, 봐봐. 401번을 딱 보면, 나 극값 계산 못하는데. 그럼 틀려. 그치? 그러니까, 극값.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정의. 그렇잖아, 그치? 여기서 지금 극대극소 쓰는 게 뭐밖에 없어. 얘 하나야.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극값이, 그러니까 나 조건 하나가 있는 거고, 앞에 단원하고 다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단원을 못하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지. 알았죠? 안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단원들을 그래도 무난하게 해줘야만이 저렇게 우리가 혼합되어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불편함 없이 풀 수 있는 거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극한, 미분계수 다 들어가죠. 그래서 가조건은 그냥 이거잖아. fx는 얼마야? x의 세제곱이구나. 끝. 이게 가조건이야. 나 조건은 뭔데? 라고 하면 극값을 가지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 되고 f 프라임 2가 0이 돼. 요런 정도까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뭐냐라고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3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3 마이너스 h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너 이거 알아야지. 2f 프라임 3 1 빼기 빼기 1 빼기 빼기 1 그래서 2가 되고 f 프라임 3이 아니 외우는 방법이야. 알았지? 외우는 방법이야. 1 빼기 빼기 1 2f 프라임 3 그치? 안 그러면 로피탈 써. 안 되면 로피탈 쓰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정의로 푸셔. 알았죠? 그래서 이게 됩니다. 이게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걸로 여기서 한참 머뭇거리면 난리 나. 그럼 너희는 f 프라임 3을 구하는 거네. f3이 아니고 f 프라임 3을 구하는 거야. f 프라임 3을. 근데 여기가 조건이 하나,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는 이 뒤에가 뭐 있냐면 플러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여서 사실은 c도 있단 말이야. 근데 c를 못 구해. 왜냐면 조건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c를 못 구해. 그런데 물어보는 게 f 프라임 3이니까 내가 c를 굳이 몰라도 돼. 내 말 이해되지? 미지수 c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답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지? 아까 그 한 문제가 제일 중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딱 그 포인트들이 되는 문제가 있어. 그 문제 제외하고는 다 쉽게 풀 수 있어야 돼. 자, 401번까지 봤습니다. 402번 한 번만 더 보고 밑에 거가 좀 다르니까 402번까지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02번. 똑같은 문제가 나와서 그냥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저렇게 막 식이 나오잖아?
그럼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을 다 찾아내지 못하면 무조건 틀려. 그러니까 식이 저렇게 가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 가나다에서 내가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는 식을 한 개라도 놓치잖아? 그럼 무조건 틀려. 특히 저렇게 가나다가 돼 있으면 조건이 엄청 많다는 뜻이거든? 그럼 거기서 한 개라도 못 찾으면 무조건 틀려. 그러니까 다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 그래서 가를 보고 우리가 가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건 첫 번째, f의 0이 2다. 0분의 0꼴이니까. 두 번째, f 프라임 0이 4다. 이렇게. 이거 보이죠? f의 0이 2다. f 프라임 0이 4다. 이렇게. 맞나요? f의 0이 2고 f 프라임 0이 4다. 이건 다항함수인데 몇 차 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얘가 상수항, 얘가 1차항이긴 한데 그렇게 쓰면 안 돼, 알았지? 그런 문제가 아니야. 다항함수라 몇 차씩인지 몰라 지금. 안 정해져 있어. 자,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0이니까 f의 0 곱하기 g의 0이 f의 0 곱하기 g의 0이 k가 돼야 됩니다. f의 0이 2니까 g의 0은 2분의 k가 일단 나옵니다. 하나 더 나왔죠? 미지수. g의 0이 2분의 k. 그 다음에 저 문제를 보시면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해결 좀 하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나 같으면 로피탈 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 같으면 로피탈 1분의 f 프라임 x gx 더하기 fx g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대입하면 f 프라임 0 g의 0 더하기 f의 0 곱하기 g 프라임 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좀 더 간단하게 되나? f 프라임 0이 4야. g의 0이 얘야. 2k. 더하기 f의 0이 2야. g 프라임 0이 안 나왔네. g 프라임 0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여기까지. 알았죠? 아직 g 프라임 0 안 나왔지? 우리 식에서. 이렇게. 나 조건 봤더니 이렇게. 네. 마지막 다항함수는 x는 0에서 극값을 갖는다. A 다에서 어디에서 x는 0, g 프라임 0이 얼마란 소리야? 0이란 소리야. 극값을 갖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지만 g 프라임 0은 0이야. g 프라임 0은 0이야. 이제 연립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싹싹싹 이렇게. 됐죠? g 프라임 0이 0이니까 k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고 k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g의 0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뭐 구하라겠대? 실수 k 값만 구하면 되는 거였네. 네, k 값만 구하는 거였습니다. 됐죠? k 값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구하는 거 아니고 이거 구하는 거 아니고 k 값만 구하는 거였어. 알았지?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잠깐만 봐봐.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얘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거 처리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미분계수 쪽으로 넘어가서 미분계수의 이 값들에 대한 정의에서 어떻게 끌고 올 거냐, 저걸 정의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로피탈로 어떻게 빨리빨리 찾아낼 거냐. 지금 보면 여기서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야. 요 두 개고요. 사실은 여기서 극값은 또 얘밖에 없어요. g 프라임 0이 0, g 프라임 0이 0이다. 이거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 여기 극대극소가. 그럼 결국은 내가 알아야 돼, 얘네들을. 그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본인들 좀 하시고, 그러니까 중간고사 우리가 준비할 때도 저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